안녕하세요, 국토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또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오늘도 이야기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한국에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눈도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올겨울 좀 안 좋은 질병도 있고 그렇지만 또 감기도 아울러 조심하셔서, 자, 꽃피는 봄날에 여러분들 바다에서 즐거운 웃는 얼굴로 다시 뵙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힘차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얼마 전 뉴스를 보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친구들끼리 버스를 개조해서 차박을 하다가 무시동 히터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차박을 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일산화탄소 중독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스쿠버 다이빙에서도 이러한 일산화탄소 중독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 화합물로서 석유나 석탄의 다량에 연소시키는 공업지대에서 대기에 많이 포함되고, 가정에서 취급되는 도시가스에도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 탄소 화합물에 불완전 연소되면 발생한다고 합니다. 상온에서는 자, 무색, 무치, 무미를 띠고 있고, 가연성인데 독성이 있어서 취급할 때 굉장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일산화탄소는 대기 오염물질의 일종으로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불을 피우면 불이 완전히 붙었을 때는 불꽃이 일겠죠. 근데 불이 완전히 붙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제 연기가 많이 나고 우리가 매캐한 느낌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기체 안에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일산화탄소 중독은 무엇이냐? 자,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소량만 흡수되어도, 자, 우리 몸의 혈액 안에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 많이 들어보셨죠?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몸에 산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일산화탄소가 몸에 들어오게 되면, 자, 산소보다 일산화탄소가 친화력이 약 200배 이상 강하게 돼요. 자, 몸에서 카복시 헤모글로빈을 형성하게 돼요. 자, 몸에서 산소의 운반과 전달을 저해함으로 해서 우리 몸에서 저산소 증상을 일으켜서, 자, 이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일산화탄소 중독의 증상으로서는, 자, 초기에는 아주 적게 들었을 때는 두통 혹은 귀울림, 현기증의 증상 정도가 나타나는데, 점차 그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구역질을 하거나 심할 경우엔 안면 홍조, 그리고 맥박이 촉진되고 경련이 일어나거나 혼수 상태에 빠져 더 지나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중독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우리 스쿠버 다이빙에서 이러한 일산화탄소 중독이 어떻게 일어나냐? 자,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은 경우지만, 자, 다이빙, 공기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컴프레셔라고 하는 공기 압축 기계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압축 기계를
사용하는 절차에서 컴프레셔의 구동부를 주로 엔진 혹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데, 엔진을 사용할 경우 이게 기름이나 석유들을 태울 경우 연소 배출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가스가 다시 충전기의 흡입구를 통해서 우리 공기통에 충전되는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 아울러 모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전구가 거기서 불을 뗀다든가 아니면 불완전 연소된 기체가 흡입될 경우 그게 다시 공기통으로 충전돼서 우리가 수중에서 호흡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산화탄소 중독, 다이버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우리가 주머니에 하나씩 보면 이와 같은 일산화탄소 측정기 다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다 하나씩 집에들 갖고 있고 주머니에들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임시방편, 이게 꼭 정확하진 않지만 일산화탄소 자체가 무색, 무취, 무미이기 때문에, 하지만 충전되는 단계에서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타는 듯한 냄새를 같이 충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빙을 하기 전에 탱크를 살짝 열어서 냄새를 확인했을 경우 무엇인가 타는 듯한 냄새가 난다. 아니면 그 공기의 무색무취 무미의 깨끗한 느낌이 아니라 무엇인가 쾌쾌한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공기는 오염됐다고 간주하고 공기통을 교환을 요구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그러지 못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사용해서 물속에 들어간데 뭔가 불쾌한 느낌의 공기의 맛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다이빙 하는 것보다 다이빙을 그만두고 여러분들이 상승하셔서 빠르게 맑은 공기를 흡입하시면 가벼운 증상들은 쉽게 완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란 불완전 연소된 기체를 우리가 흡입했을 경우 우리 몸에 산소를 전달하는 헤모글로빈이 산소 전달을 방해받아서 우리 몸에 저산소 증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에선 잘못된 공기 충전 방법으로 인해서 공기통,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통에 일산화탄소가 충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다이빙 전에 장비 결합을 할 때 수시로 한 번씩 공기통을 살짝 열어서 냄새를 맡아봤을 때 이상한 냄새나 혹은 느낌이 든다면 공기통을 교체를 요청하거나 다이빙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해야지만 우리가 안전한 다이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저는 바라보고, 아울러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다이빙에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질문사항 언제나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즐거우셨다면 뭐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